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2년 12월 5일 월요일이네요. 오늘은 며칠 전에 미국에서 언론에 공개된 B-21 소위 말하는 레이드라는 이름이 붙은 스텔스 폭격기에 관한 세상 돌아보기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국방론평 꼭지가 되겠지요. 자, 이게 노드로 그루만 쪽에서 나온 뭐라고 할까, 보도자료? 예, 보도자료 같은 건데 뭐 간단하죠. 노드로 그루만과 미 공군이 B-21 레이더를 소개를 했다. 예, 세계 첫 번째로 6세대 비행기다 이렇게 돼 있는데, 6세대 비행기? 그렇고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6세대 비행기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나왔는데, 이게 연구가 시작된 게, 이런 걸 하자라고 시작된 게, 그 전에 이제 B2라는 게 있었잖아요. B2. 그것도 스텔스 폭격기였죠. 모양도 이거랑 비슷해요. 예. 이게 계승형이죠. 그러니까 계승형인데, 연구로, 관련된 연구가 시작된 게 2011년, 그리고 노드로 그루만과 계약을 한 게 15년, 그리고 첫 비행은 23년으로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언론 공개 행사예요. 우리 KF-21 할 때도 그랬죠. 시제기 공개하는 거. 네, 그런 행사를 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비행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때부터 이제 시험을 본격적으로 하겠죠. 나르면서. 그다음 배치는 26, 27로 예정이 돼 있고, 작전 성능,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되는 것은 30년 정도로 이제 예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연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11년, 15년 이때가 언젠고 하니 제 짐작으로는 아직 미국이 군사적인 면에서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기획이 된 무기체계예요. 그게 그런 좋은 사례가 제목에도 언급되어 있는 주말트가 좀 그렇죠. 예. 그때 이 비슷한 시기에 2000년부터 2015년 요 무렵에 기획된 많은 무기 체계가 미국의 그런 시각을 반영을 하고 있고, 돌변한 국제 정세, 또 뭐라고 할까, 미래 전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부상되는 거, 여기에 적응이 못 되는 그런 좀 미국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이런 무기 체계들이 주로 기획이 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걸 쭉 봤을 때 이 보도 자료가 나온 것은 그렇게 큰 뭐랄까 흥분되고 기대되고 압도하는 맛은 없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노드로 그루만의 주가를 위해서 나왔다. 이번 행사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요. 네. 이게 이제 이 정도 모습만 공개됐고 많은 부분이 비밀에 가려져 있고, 언론 공개, 대중 공개라는 부분에서 많은 면제를 받아요. 미국 법에 의해서. 그래서 최상위권, 그리고 국회의 미국 의회 일부만이 한테만 지금 이 정보가 공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업계나 그 위에 이제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좀 더 공간이 많은 그런 부분이 되겠죠. 실수를 했다면 감출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현재 가격이 대당 한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현재는 계산이 그렇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의 자료를, 의회 쪽의 자료를 보면은 이것을 100대를 도입한다고 봤을 때 현재 B2 같은 경우는 21대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이 100대라는 숫자도 상당히 여러 세력들의 예, 압력이 반영된 숫자일 거예요. 왜 하필이면 100대로 계산을 산정을 했을까? 이거는 많은 쪽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많은 쪽일 거라고. 그 운용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향후 30년 동안 도입하고 운용하는 비용이 최소 260조 원이 될 것이다. 지금 환율로 엄청난 금액이죠. 26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500조 원 정도 되나요? 전체로? 예,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난 금액이고, 최소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B2 폭격기를 한 2, 30년 전에 개발했을 거잖아요. 그때 이미 가격이 그 당시 달러로 그리고 우리 지금 환율 적용시키면 그때 이미 1조 원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것도 예상은 그랬고 실제 도입될 때는 1조 3천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1조 원이라고요?
예, 말이 안 되죠.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엄청나게 비싼 무기체계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100대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쪽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기대다 이렇게 봐지고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뭐 제 개인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자, 그래 이게 사진에 보이는 게 B2예요. 97년에 배치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한 형태예요. 쉽게 말해서 크게 컨셉이 달라진 건 없어요. 가장 핵심은 스텔스성이다 이겁니다. 예. 자, 그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1조 원이었는데 그 당시 달러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가 인상률도 반영도 안 한 거예요. 그 당시 그냥 가격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한 2조 가까이 된 거예요. 한 대당. 그런데 지금 거를 이 가격에 하겠다. 그걸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고. 자, 그래서 원래는 132대를 살려고 하다 결국 21대로 낙차하게 된 거예요. 같은 패턴이 이어지지 않을까? 또는 그거보다 더 나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전장 상황이. 왜냐, B2가 배치될 때만 하더라도, 물론 그때 이제 구소련이 몰락하면서 이만큼 필요가 없다 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스텔스성이라는 거, 저피탐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는 미국이 독보적이었던 때예요. 그렇지만 지금 25년이 지금 지난 시점, 같은 컨셉으로 나온다. 수많은 나라들이 스텔스, 저피탐기를 잡기 위한 많은 기술들을 개발했는데 아직도 새로 나오는 B-21의 가장 큰 특징은 많은 부분들이 이 저피탐성이 기대고 있다는 부분은 문제가 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죠. 25년 동안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자, 그래서 달라진 점은 뭐냐? 모양이 비슷해요. 이거 우리가 개발 중인 무인기도 이렇게 딱 생겼죠. 전 세계의 무인기는 스텔스 무인기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각도는 이미 다 세상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날개 각도부터 모양의 형상까지는. 유인기든 무인기든 다 이걸 따라 하는 거죠. 이게 최적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꼬리 날개 없는 게 또 크죠. 그래서 B2에 비해서 B21은 전체적인 형상은 비슷해요. 달라진 것은 크게 약간 작아졌다. 항속거리가 길어졌다. 다른 엔진을 쓴다. 그런 정도가 차이점이에요. 추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를. 자, 여전히 이런 아음속이에요. 아음속이고 작전 고도도 뭐 U2처럼 뭐 아주 높진 않아요. 그냥 통상적인 작전 고도예요. 15,000m 정도니까. 예. 우리 천궁이나 천궁2 사거리에 다 들어오는 고도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공 미사일, 중거리 대공 미사일에는 다 잡히는 고도예요. 스텔스성이 무너진다면 아음속이죠. 전투기 위해서 훨씬 큰 기체죠. 둔하죠. 이거는 레이더에 포착이 됐다 그러면 바로 사망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닌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개선된 저피탐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느냐?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은 현재의 레이더를 흡수를 하거나 레이더를 상쇄시키는 그런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스텔스 도료나 스텔스 구조체의 기능의 특징은 뭐냐면은 특정한 전자기파의 파장에 대응이 되어 있어요. 주로 X밴드예요. 왜냐? 그 상대방 전투기가 그걸로 많이 찾고 지상에 있는 레이더도 저기 비행기를 추격할 때 그걸 X밴드 레이더를 쓰거든요. 그래서 다른 밴드 레이더에는 상당히 취약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파장이 길어질수록 그 자체가 스텔스성으로서 기존의 스텔스 기술로 그걸 상쇄시키기는 상당히 또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저피탐이라는 단어가 자꾸 많이 쓰이게 되죠. 스텔스는 안 보인다는 투명인간이라는 뜻이니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개선됐다 이야기는 없어요. 비밀이라서 이야기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스텔스에 대한 기술이 전 세계에 공개된 지가 수십 년이 됐고 각국이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수십 년간 기울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텔스성이 개선된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분을 노드를 그루만해서 그리고 미 공군에서 홍보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추상적으로라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럼 B2랑 차이가 없다. 즉 지난 한 30-40년간 벌어진 저피탐성을 추적하기, 탐지 추적하기 위한 기술적 진보 때문에 따라잡힌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또 약간 예외적이다, 의외다라고 싶은 부분은 이건 B2지만 모양 비슷합니다. B21도. 여기에 뭐랄까 원가 절감을 위해서
F-35에 들어가는 엔진을 조금 바꿔서 쓰겠다. 기본적으로 그 엔진을 쓰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F-35 엔진이 문제가 많다는 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과열 문제로 그렇죠. 예. 그래서 F-35를 향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업그레이드에 포함되는 내용이 새로운 엔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근데 그걸 버젓이 달고 나온다? 물론 전투기하고 운용 여건은 다르지만 그래도 문제가 지적이 되어 있는 엔진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 좀 일단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에 언론 보도 자료를 봤을 때 그 왠지 느껴지는 조금 뭔가 몇 퍼센트 부족한 그 느낌하고 좀 맞물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이 주말특급을 썼는데 이거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거랑 비슷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주말특급에도 보면은 놀스로 크루만이 관여되어 있어요. 레이시온하고. 이것도 94년 기획, 2005년에 건조, 2016년에 취획을 하려 했는데 취획하긴 했죠. 예. 그래서 이게 비슷한 컨셉이에요. 저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기의 특징에 대한 부분. 자, 미국이 더 이상 적이 없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예. 그리고 미국의 기술은 세계 최고고 나머지는 그냥 좀 말 잘 듣지 않는 나라들, 뭐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들밖에 없다. 그 가까이 가서 그냥 때려주자. 미군이 큰 전력을 움직일 필요도 없다. 예. 좀 들어서 하이텍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 자부심도 좀 느끼게 하고 위용을 뽐내고 상대방도 그 기술 격차로 혼내주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을 때 기획된 거예요. 주말특가 딱 그렇잖아요. 그래서 32척을 예정을 했다가 결국 3척만 건조하고 말았는데 들어간 연구비까지 다 합치면 척당 건조비가 15조 원이 들었던 엄청나게 고가의 배가 됐지요. 결국은 지금 거의 무용지물인 상태가 됐지요. 자, 이 그림에서도 보시지만 이것이 주말트가 생각했던 게 그들의 전장에 대한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배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보시다시피 함포를 달고 나왔죠. 그래서 뭐 사정거리 100에서 150km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은 연안 전투를 하겠다는 거예요. 미 해군의 뭐랄까 항공모함 전단이 다 출동할 필요도 없다. 몇몇 불량 국가들을 혼내주는 데는 그냥 연안 전투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LCS. 그것도 아주 뭐 큰 문제가 된 체계죠. 그이랑 뭐 주말특급이랑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적 해안 가까이 가서 작전을 펼치고 기동성을 바탕으로 그 뒤에서 화력 지원을 주말투로 하면 된다. 그래서 함포가 두 개씩이나 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스텔스성이면 상대방이 잡지도 못한다. 그런 적들을 염두에 두고 상정을 하고 만들어진 배예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주말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여건이 있어요. 지금 미 해군도 인정하다시피 중국의 대한 미사일이나 뭐 극초음속 미사일 때문에 뭐 중국 대륙 해안 뭐 1000km, 2000km도 못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배가 무용지물이 됐고 가격도 비싸고 기술적 난제까지 겹치니까 그냥 드랍이 된 거거든요. 낙마가 된 거죠. 지금 B-21이 이런 비슷한 시기에 기획이 됐기 때문에 스텔스성에 근거한 압도적인 스텔스성, 누구도 이 스텔스성을 해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기획된 기체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가 위키피디아에 좀 있더라고요. 그 저기 자료고 그걸 정리를 해보면 이게 2016년에 그 당시에 공군 장관? 공군 장관이네요. 공군 장관이 향후 이렇게 비싼 비행기를 개발을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쓸 거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이 설명을 읽어보면은 좀 전에 제가 앞서 드렸던 말씀 그리고 주말트와의 비유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어떤 용도로 쓰겠느냐? 단지 폭격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했던 게. 정보 취합?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상대방 그 감청기 있죠. 감청하는 통신 감청, 신호 감청, 우리도 운영하고 있는 기체가 있죠. 거기다가 전장 지휘까지 돼 있어요. 즉 레이더가 이제 A사 레이더가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것도 미국이 최고로 생각했겠죠. 소형화되면서 지금 공중통제기처럼 큰 레이더 달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이미 노드롭이 그런 걸로 잘하는 회사잖아요.
저기 A사 레이더의 선구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랬더니 그런 걸 내재화시키면서 작아지니까 이 지금 B-21에는 그런 기능이 내장이 된 것 같아요. 전지적 공중 통제기를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 취합까지 하고 그러면서 스텔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반이 폭격기 기반이기 때문에 내부에 무장창이 있잖아요. 그 내부의 무장창에서 즉 요격기가 뜨면은 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뜨면은 공대공 미사일로 요격도 하겠다. 지상 타격뿐만이 아니라 그런 용도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하늘을 나르는 항공모함으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됐는데 가격이 B2 그 당시 개발할 때 당시 가격으로 이미 1조가 넘었는데 그 가격으로 되겠습니까? 이 비행기의 가격은 끝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만약 미 공군이 도입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2016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스텔스 항공 통제기를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이 항공 통제기 새로운 형태를 개발 안 하고 아직 옛날 걸 쓰고 있구나. 뭐 기대하는 바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네. 거기다가 내부 무장창을 이용한 지상 공중 타격 수단. 이러니까 네트워크 전장이라 그러고 5세대 비행기라 그러고 지금은 이제 6세대 비행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걸 개발하는 기간 동안 전 세계 전장은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다른 비행기까지 컨트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핵심은 적의 전장 상공이 있겠다는 거예요. 주말트가 적의 해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비행기는 그냥 통상 장거리 수송기 정도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적 전장에서 떠 있겠다는 거예요. 투명 인간처럼.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컨셉으로 큰 돈을 들여서 개발된 기체예요. 즉 스텔스성. 그게 모든 것의 밑바탕이죠. 그게 하나 무너지면 나머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만 그려보면 여러 비행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혼자 다 한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세상이 그들의 그 욕구를 다 받아주겠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F-35 엔진 활용한다는 부분부터 삐걱거리는 부분이죠. 예. 이 들어가는 돈을 봤을 때 저 엔진 두 발 다른 엔진으로 쓴다고 해서 얼마나 돈이 많이 절약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볼게요. 다른 나라에서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텔스기가 등장한 게 미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이룬 것이죠. 예. 러시아, 중국이 엄청나게 이 기술적 격차를 좁히려고 노력했겠죠. 그들도 이제는 스텔스기를 만들었으면 물론이고 스텔스기를 찾기 위한 노력은 아마 미국보다 더 기울였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항공력이 항상 미국이 우위에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했죠. 네보엠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세상 돌아보기가 이런 의견을 좀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2012년부터 이미 배치됐어요. 예, 벌써 10년이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10년 동안 계속 이 B-21은 스텔스성에 기반한 그 성위에다가 사상 쌓은 거예요. 그 밑에 게 무너지면 사상 누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미국 방산업체 A사 기반이 그죠? 그래서 러시아 쪽에 자료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세 가지 밴드로 10배씩 차이가 나는 세 가지 파장으로 스텔스기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그 1번은 뭐냐? VHF로 잡아요. 저거는 현재 스텔스 도료나 스텔스 구조체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거는. 예. 자, 그러고 대충의 위치를 찾으면은 그다음 여기서 이제 A사 부분이 됐다는 게 A사 레이더가 실용화 됐다는 부분이 커요. 자, 저피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같은 거리에서 저피탐이 내 레이더에 안 걸려요. 그러면 내 레이더의 출력을 높이면 걸려요. 아니면 내 레이더가 그 목표물에 가까이 다가서면 잡혀요. 그거거든요. 자, 그런데 VHF로 잡아서 대충의 미심쩍은 게 보여요. 예? 근데 A사 레이더가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빔을 형성할 때 힘을 모을 수 있어요. 여기 수천 개의 레이더가 조그만 레이더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레이더의 힘을 한 군데로 모을 수가 있어요. 저게 대략적인 위치가 파악이 되면 거기다가 레이더의 출력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VHF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 L밴드 출력을 높여서 쏘면은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거 X밴드, S밴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출력을 집중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목표물이 거기 있는 걸 알았으니까.
그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싹 넓은 지역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게 스텔스 목표물이면 핵심 타겟 목표물이거든요. 다른 건 포기하더라도 그건 쫓아가야죠. 거기다가 옆 동네에 있는 레이더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죠? 핵심 지역마다 이 레이더가 흩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위치, 목표, 이제 고도, 방향, 속도가 다 잡혀요. 그럼 그때는 미사일 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미사일이 미래 방향을 계속 신호를 줄 거잖아요. 그죠? 데이터 링크로. 그러면 가까이 그 목표물에 10km 이렇게 안짝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이 가지고 레이더를 미사일에 장착되는 레이더 시크가 탁 켜지면 딱 잡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은. 그럼 격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고 러시아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세 가지 밴드로 해결한다. 이 그림이 딱 나와 있죠. VHF로 먼저 잡고 L밴드, 그 다음 X밴드랑 S밴드를 잡는다. 이거거든요. 네. 자. 그랬더니 이제 작년인가요? 네, 이거 중국에서도 이 A사 기반의 이 이제 스텔스 잡는 레이더를 공개를 했어요. 이런 행사에서. 예. 그렇지만 뭐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 기술력이라는 게 우리한테 뭐 공개적으로 노출돼 가지고 우리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정치적인 이슈가 강하게 반영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스텔스를 가졌다 못 가졌다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만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다뤘지만 이거 이스라엘제 우리가 지금 향후 개발할 국산화하려고 하는 광역 탐지 레이더의 참고 모델로서 참고 모델로 여겨지는 이스라엘 IAI의 테라 레이더예요. 자, 왼쪽 게 제가 봤을 때는 VHF고 오른쪽 거는 S밴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A사 기반으로 저피탄비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 개발했다라고 우리 작년에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광역 레이더 국산할 때 그 기술 적용할 거라고. 제가 거기에 기반을 두고 그럼 우리가 본보기로 삼은 모델이 뭘까 할 때 이걸 언급한 거예요. 네. 자, 이게 VHF는 어느 정도냐면은 적어도 정찰 위성까지 탐지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됐던 저기 내보에가 여기 보면은 탐지 거리가 가는 거리가 3,800km예요. 자그마치. 예?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엄청나게 뻥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되고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미국은 그 스텔스성에 있어서 지금 엄청난 개선이, 스텔스라는 부분이 자꾸 위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공군에서 이미 인정하는 거잖아요. 미래 전투기에 그럼 스텔스가 필요 없냐? 아니다, 필요하다. 그렇지만 미래 전투기가 갖춰야 될 한 부분 중에 한 기술 요인에 불과하다는 의미지, 그 기술 요인으로 다 전투기가 갖춰야 될 나머지 부분들을 다 상쇄하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F-35도 심지어 그 지적을 받는 거잖아요. 스텔스성에 기대다 보니까 기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미 공군은 맞닥차는 거죠. 네. 스텔스성이 있으면서도 기동성이 좋아야죠. 랩터처럼. 폭장량도 많아야 되고 F-15처럼. 네. 그런 거예요. 왜냐? 이런 체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우리나라도 기술 개발했다고 하잖아요. 스텔스성이 이제 투명망토가 아니죠, 이제는.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텔스성이라는 기반 위에다가 공중 통제기 능력, 뭐 요격기 능력, 뭐랄까, 정보 탐지 능력, 지상 공격 능력 이런 것까지 다 만든 그 사상 누각을 지은 거죠. 공중 항공모함이라는 컨셉으로. 제가 보기에는 B-21이. 예. 그 가격은 엄청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다른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자, 그런 한계를 인식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스탠드오프로 발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탐지가 된다 하더라도 가장 장거리에서 상대방의 주요 공중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지금 수단이 S400, S500 이런 것이 제일 긴 것으로 돼 있죠. 4,500km? 뭐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의 주장에 따르면 4,500, 600km 뭐 이렇게까지 요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딱 이런 비행기들 요격하려고 만든 거예요. 공중 통제기나. 자, 그러면 이제 레이더에 탐지가 되기 때문에 B-21은
600km 전에서 공격을 해야 돼요, 상대방을. 이제는 적의 상공에 날아가는 거는 이제 고사하고. 자, 그렇게 되면은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서 보셔서 아시지만 토마호크 같은 미사일은 발사해도 우크라이나 군도 요격하는 세상이에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사일 가지고는 안 되고 500-600km를 이상을 날아가면서도 아음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극초음속 미사일을 쏴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좀 급하게 활공형 극초음속도 개발하고 있고, 순항형이죠. 러시아의 지르콘 같은 거는 좀 뒤쳐져 있죠. 미국이 그 부분 뒤쳐져 있다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활공형부터 지금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지상 발사형, 그리고 함정에서 발사하는 거, 공군기에서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형태를 개발 중인데, 항공기에서 개발하는 게 지금 제일 늦어요. 부스터 문제로. 예. 그 정도 미사일은 있어야지 B-21을 장거리 폭격기라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그 자체 스탠드오프를 고려한다는 자체가 지금 B-21에 들어간 연구비, 그 가격 대비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거고, 우선순위가 엄청나게 밀리는 거죠. 그렇게 B-21을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쓸 것이면은 차라리 그냥 F-15 여러 대로 보내는 게 나은 거죠, 사실은. 그냥 무인기 보내는 게. 그죠? 굳이 노드로 그루만을 위해서 변명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노드로 그루만에 기업이라는 게 다 흥망성쇠가 있고 좋은 인재가 모여서 해보자, 에너지가 짱짱할 때가 있고, 또 회사가 내리막을 그으면 의견 불일치도 많이 생기고 고급 인력들이 빠져나가서 회사가 힘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노드로 그루만이 힘이 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아파치 말씀드리면서 지금 공격 헬기가 지금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일단 방어력, 휴대용 미사일에서부터 자신을 지키는 용도로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부상되는 게 DIRCM이잖아요. 저게 적외선 센서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 그거를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대형 항공기용이기 때문에 이게 헬기용으로 넣으려고 했더니 이걸 되게 소형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노드롭이 거기서 어려워했어요. 그거를. 그 사이에 우리도 개발했잖아요. 하나에서 개발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거 의외네. 예,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던 기술들을 소형화하는 절차를 밟았을 따름이고, 우리는 없던 거를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도 비싼 시기에 지금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아해하던 차에 또 우리 F-16 개량 관련돼서 우리나라 업체에서 제안을 한 걸 보니까, F-16 개량을 하면서 지금 A사 레이더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 말씀 여러 번 드리는데, A사 레이더가 들어가게 되면은 전자등 포드하고 통합이 돼요. 왜냐하면 A사 레이더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죠. 빔을 넓게 쓸 수도 있고 좁게 해서 강력하게 쏠 수도 있어요. 좁게 해서 강력하게 쏘면은 상대방 주파수에 딱 맞춰서 쏘면은 그게 바로 전자등 무기체계가 되면서 상대방 레이더를 먹통시킬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전자등 포드에서 그 기능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전자등 포드가 작아지면서 A사 레이더하고 연동이 되면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A사 레이더를 전자전 포드의 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거죠. 예. 자, 기존의 전자전 포드는 아마 LIG 쪽에서 만든 걸 거예요. 여기다 지금 노드로 그루만에서 만든 최신형 A사 레이더가 들어갔는데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컨셉으로. 예. 그래서 국내 업체에서 이거 우리가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잘 못하네. 그죠? 버벅거리고 있다는 소문이 까지 난 거예요, 지금. 노드로 그루만이 그 당사자예요. 자, 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30년대 초반에 등장을 해서 수십 년간 쓰겠죠. 20-30년을 쓰겠죠. 앞에 B2를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도 보면은 향후 핵심 기술로서 뭐 ADD 같은 데서 개발하고 있는 게 양자 레이더 개발하고 있어요. A사 레이더의 수명도 지금 한 1-20년도 안 남았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양자 레이더가 나올 거예요. 양자 레이더가 나오면은 스텔스가 전부 다 무용지물화 되는 거예요. 그게 주요 핵심 과제예요. 예. 그러면 B-21은 그의 수명 기간 동안 스텔스성이 지금도 이미 많이 약해진 그 스텔스성이라는 그 토대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 비행기는 날아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많은 걸 희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에 많은 걸 쌓아 올렸는데 제일 밑에 있는 청이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주말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사람은 노드롭 그루만의 사장이에요. 미군 고위 관계자들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대중에게 지금 공개된 정보가 적다 보니까 화살을 안 맞아서 그렇지. 그리고 노드롭 그루만은 그들의 주주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주가를 부양해야 되는 입장이 있거든요. 이걸 그렇게 삼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안에 해집어 보면은 노드롭 그루만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 주말터 뭐 연구비 다 받았죠. 연구비 다 받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지만 기업의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좀 많다고 봅니다. 예. 거기다가 이번에 B21까지 또 이렇게 된다? 그런데도 회사는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잘못된 거죠, 시스템이. 우리 방산업체가 그렇다. 2번이나 나랏돈을 그렇게 해먹고, 예? 그들은 아주 잘 살고 있다? 예. 보너스 다 받아간다? 은퇴하더라도? 비난을 받으며 은퇴하지만 주머니에 두둑하게 채워서 나간다? 임직원들이? 우리 용납되겠습니까? 예, 그 바른 나라가 아니지요. 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문제점을 보게 됩니다. 이러니까 군산복합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심하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까지 만드는 거죠. 그런 의혹들은 계속 있어 왔잖아요. 지금 이 단계에서 한 발자국 더 이런 기업들을, 그들의 방산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이 정치 외교적인 제스처를 하게 되면 그게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B21 레이더의 사례를 보면은 다시 한번 이 용어가 생각이 납니다. 모자이크 워페어라고 미래 전장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거 뭐 ADDS가 가져온 건데, 과거에는 이제 중후장대, 독보적인 기술력,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무기 체계가 하나로서 밑에를 다 평정하는 그런 세상이었다면은, 그 하위의 체계를,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하나의 기능이 독보적성을 유지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관계, 남자 여자, 어른과 아이들의 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죠. 약자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강해진 그런 상황이고, 그 추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무기체계도 그렇다 이거죠. 엄청난 돈을 들여서 B21처럼 그런 무기체계를 하는데 수조 원 하는 비행기를 만들어 놨는데 단지 10년, 15년 만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애물단지죠. 예, 그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모자이크다. 즉 하나의 기능을 여러 무기체계가 나누어 가진다. 그래서 하나의 무기체계 구멍이 나더라도 다른 무기체계 개선, 또 다른 무기체계 활용을 통해서 그 상처 부위를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유지한다. 자, 예를 들어서 감시정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에 48시간 떠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조종사가 버티지를 못하죠. 예. 그렇지만 그게 무인기면 가능한 것이죠. 예. 또 어떤 경우에는 저기 레이더 방공망을 타격하고 싶은데 유인기로는 너무나 위험 부담이 높아서 당연히 우선순위인 타격 목표지만 옛날처럼 뭐 폭탄을 치고 자폭을 하는 가미가제식으로 그런 식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거든요. 예. 자, 그럴 때도 무인기가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무인 체계는, 앞으로의 전장은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중복돼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거기서 무인 체계를 활용하고 AI를 활용하면서 저가의 비용으로, 자, 옛날에 하나가 모든 걸 하던 것을 지금은 여럿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단가가 낮아져야 돼요. 그죠? 사람의 목숨이 소중해졌어요. 더 무인 체계가 올라오는 거고, AI에, 인공지능에 우리가 기대는 수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게 사람도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고가의 자원인 것이거든요. 자, 그런 쪽의 전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때 B21 레이더의 무기체계는 과연 과거의 무기체계인가, 아니면 미래의 무기체계인가?
그런 면에 봤을 때 과거의 무기체계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